이제 전자세금계약서 발급 전송하는 문제 형태를 볼게요. 자, 먼저 거래명세서라고 지금 그림이 보이시죠? 이 거래명세서는 말 그대로 그냥 거래가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만 적혀 있는 거지, 뭐 세법상 증빙으로서의 효력은 없는 거예요. 얘는. 근데 평소에 거래명세서를 우리 몇 개 받았다, 몇 개 팔았다, 이걸 이제 서로 그 주고받고 나서, 그리고 이제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뭐 매번 끊어주는 경우도 있고 한 번에 다 모아서 끊어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거래가 있었던 걸 가지고 거래된 날짜가 7월 10일이죠. 그러면 이 7월 10일자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그리고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세금계약서 발급 전송해 보는 거예요. 근데 먼저 거래 내용을 먼저 파악해야 되겠죠. 자, 이건 상식인데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있어요. 증빙 주고받는 건. 그럼 우리가 빨간색이 더 중요한 요소가, 그 중요한 걸 빨간색으로 하죠. 그럼 물건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 봤을 때 이 두 사람이 둘 다 세금 신고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은 물건 판 사람을 잡으러 갈까요? 산 사람을 잡으러 갈까요? 그때 이 생각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물건 팔았어요. 1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만 원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110만 원을 준 거예요. 근데 둘 다 신고 안 했어요. 부가가치 누가 가지고 있죠? 부가가치세는 제가 가지고 있죠. 저 잡으러 가야지. 여러분은 돌려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본인이 알아서 올 거예요. 안 돌려받으면 부가세법은 마음이 훈훈할 수도 있죠. 그죠? 한마디로 물건 판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급자가, 매출자가 부가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간색이 물건 판 사람이에요. 뭐든 간에 파란색이 받는 사람인 거고. 그럼 우리는 여성정장인데 아래 보면 코디나라의 여성정장 상품을 전액 외상으로 매출했대요. 그래서 우리 증빙에는 그냥 외상, 미수 적혀 있는 것, 세법은 그냥 안 받은 거 미수, 안일 미자, 받을 숫자지 안 받았다라고 쓰는 거고, 우리가 전표에 기록을 할 때는 당연히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예요. 분개할 때는.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있죠? 일반적인 상거래면 매출채권 쓸 거고,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면 미수금이라 쓸 거잖아. 그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전액을 다 외상으로 한 거예요. 자, 공급자가 우리 회사 3일 패션이고 공급받는 자가 코디나라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린 이 거래 일자라고 적혀 있는 날짜 있죠? 자, 그럼 매매출 전표를 그냥 얘는 신경 쓰지 말고 7월 1일로 가는 거예요. 7월 1일. 자, 그럼 거래 유형인데 세금 계산서를 지금 발행하려고 하는 거죠. 세금 계산서 발행은 11번이에요. 11번 매출과세. 세금 계산서 발행할 거기 때문에 11번이라고 쓰고, 자, 그리고 품명, 수량, 단가 있으면 그대로 세금 계산서가 만들어지게 양성이래. 품명, 수량, 단가 이렇게 쓰면 알아서 1000만 원의 별도라고 됐죠. 거래명세서에 적혀 있으면 그대로 써야, 세금계산서 그대로 글자가 나와야 우리 마음이 편해요. 그럼 이제 코드는 코디나라니까 뭐 글자 코디라고 두 자 쓰셔도 되고 F2번 눌러서 코디라고 찾으셔도 되고, 자, 이 전자세금이라는 곳에서, 자, 여기에 보시면 전자세금에서 전자 발행이 있고 전자 입력이라는 게 있어요. 전자 발행은 우리 여기에 프로그램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걸 전자 발행이라고 하고, 전자 입력은
타 회사나 국세청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거를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된 거라고 체크만 해주는 거예요. 얘는. 왜냐면 컴퓨터가 내가 직접 발행하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인 줄 알지만 이것도 200원 든다고 자주 있지 않은 곳은 가입을 안 해요. 그럼 국세청에서 그냥 해버리면 무료니까 국세청 홈택스에서 그냥 보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프로그램은 모르겠죠. 홈택스에서 직접 해버리니까. 그러면 우린 전자입력이라고 써줘야지만 이제 컴퓨터가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이 되었다라고 아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 이걸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발행할 거기 때문에 발행은 우리가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칸은 비워놓고 자동으로 체크가 되게 할 거고, 자, 이 붕괴 유형을 보시면 아래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옵션인 거예요. 이건 어느 걸 선택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아래쪽 붕괴를 도와주는 거예요. 1번 현금은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만들어 주는 거고, 우리 일반 전표에서 외상은 일반적인 상거래 때만 써야 되는데 전액일 때 일부면 안 되고, 전액일 때 외상 매출이라는 건 여기서 알 거잖아. 11번 썼으니까. 그러면 그 외상 매출금이라고 나올 거고, 붕괴가 자동으로 도와주려고. 매입이면 외상 매입금이라고 그냥 붕괴가 될 거예요. 그럼 그게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전액 일반적인 상거래 때만 쓰면 편하게 붕괴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런 게 불편해. 내가 아는 붕괴만 딱 넣고 싶어. 그러면 3번 혼합이라고 하면 대체 전표로 내가 차변 대변하면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리고 4번 카드는 우리 카드 거래일 때 이제 붕괴가 되는데, 이건 설정 값이 어떠냐에 따라서 외상 매출금이다, 미수금이다, 외상 매입금이다, 미지급금이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AT 시험에서는 시험 문제에 맞춰서 바꿔놔요, 환경 설정을. 그런데 세무사의 시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건 프로그램 특성을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고, 이런 거에 신경 쓰기 싫으신 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다 혼합이라고 해요. 그냥 내가 직접 내가 아는 붕괴로 들어가는 게 제일 편하다. 근데 지금 우리 모든 기능을 봐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은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기능들을 봤는데 조화는 보이는데 내가 이 유형 잘못 선택해서 붕괴가 틀려가지고 된다면 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엔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선택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냥 직접 해버린다, 이런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자, 지금은 자 여기에 전액 외상이니까 그럼 2번 외상이라고 하면, 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외상 매출금 계정하고 못 바꾸잖아. 금액도 못 바꾸고. 그래서 전액 일반적인 상거래 때문에 이거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 중에 우리 붕괴할 때 부가세 예수금이다라고 컴퓨터가 대변에다가 써주죠. 이건 참 편리한 기능이죠. 그런데 상품 매출이다, 제품 매출이다는 환경 설정에서 만들어 두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시험 때는 FAT 1금만 상품 매출이 기본 값이고, 그 외에 나머지 3개 시험은 전부 다 제품 매출이 기본 값일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상품 매출한 거 맞죠? 지금 여기 여성정장 상품이라고 문제 적혀 있으니까, 그럼 엔터 치면 붕괴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에 붕괴하면 컴퓨터가 우리 합계자닉산표 전에 공유했던 장부에 얘네들이 다 들어가요, 자동으로. 그럼 오른쪽 거래처가 있죠. 이 거래처는 컴퓨터가 알아서 인식할 거예요. 여기 썼던 거래처가 나오는데 이 거래처가 아닐 때만 바꿔줄 거예요. 우리 뭐 어음을 빼서 양도하든지 그러면 이 거래처가 아닐 거잖아. 그런 경우에만 바꿔줄 거지 그 외에는 손댈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끝났어요. 생각보다 쉽죠? 자, 여기까지 되셨죠? 여기까지 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전체 메뉴를 클릭하면, 자, 이번에는 아이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가는 거예요. 이제 세금 계산서 발행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메뉴로 들어가시고,
날짜 7월 10일 그냥 하나만 보이게 7월 10일로 가면 7월 10일 아니었나? 잠시만. 내가 7월 1일 날 했구나. 죄송해요. 여러분도 7월 1일 날 했어요? 왜 저 따라 했어요? 자, 제 날짜를 여기 지우고 쓰시면 되죠. 여기서 그냥 덮어 쓰면 돼요. 우리 프로그램은 단순해서 덮어 쓰면 7월 10일로 바뀌어요. 월을 이동하고 싶으면 여기 이동 버튼 누르면 되고, 날짜 바꾸고 싶으면 굳이 이동 안 하고 그냥 날짜만 바꿔 쓰면 돼요. 그죠? 7월 1일로 잘못 써서 7월 10일로 하는데 7월 10일로 쓰신 분은 수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여기 커서 안 들어가시는 분은 여기 날짜가 있어서 그래요. 날짜 지우고 날짜 바꾼 거예요. 제가 10일로. 그리고 다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조회 7월 10일에 보면 이제 여기 미전송이라고 뜨죠.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다시 이 메뉴 들어온 거예요. 이 메뉴 들어와서 7월 10일로 조회하면 여기 발행 안 된 세금 계산서가 하나 들어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오셨죠? 자, 그럼 자 지금 아래쪽에는 여러분들이 실무 버전에서는 얘를 꼭 써주는 게 좋은데, 이렇게 110만 원이 다회상이다. 우리 시험에서는 얘는 채점 기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이너스로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과금 옵션을 막아놨어요. 교육용 버전을. 그래서 얘는 생략하라고 시험 문제에 적혀있어요. 대놓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앞에 네오박스 체크하고 여기 네오박스 체크. 자, 네오박스 체크하셨죠? 자, 그러면 먼저 전자 발행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전자 발행 클릭하면 자, 우리 교육용 버전 들어갈 거 나와 있죠? 확인. 확인하면 이제 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겠다고 띄워준 거예요. 그래서 거래명세서 보고 이걸 써줘야 이게 나오니까 보기 더 좋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안 쓰면 모르니까 안 나올 거잖아요. 우리 시험 때 문제 나온 대로 딱 나와야 기분이 좋죠. 그래서 제가 그냥 알려주면 보고 쓰고, 안 알려주면 그냥 상품이라고 저도 써요. 일반적으로.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아래에 발행, 아래 발행 버튼 누르면 이제 전자세금계산서가 하나 발행이 되었죠. 그럼 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는 이제 과거 초창기에는 제가 여러분한테 발행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받아서 승인을 눌러줘야 됐어요. 왜냐면 금액이 틀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첫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원활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동 승인이 돼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다 자동 승인을 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거래 상대방하고 나하고 많은 거죠. 그러면 이 전자발급 명세를 국세청에 전송을 해줘야 돼요. 이 전송도 지금은 이제 우리는 시험이니까 당연히 전송까지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국세청에 보면 이길 새벽에 국세청으로 전송될 세금계산서입니다 라고 적혀있죠. 왜 이렇게 걸어놨냐면 과거 옛날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고 전송 안 해서 가산세를 너무 많이 맞는 거예요. 왜냐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거야. 국세청에 전송해줘야 되는 거 모르고. 그래서 새벽에 자동으로 날리는 기능을 옵션에 걸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험이니까 보내는 것까지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전송하는 거는 여기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있죠. 이제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자, 우리 도전 프로그램 쓰시면 빌 3654 쓸 거예요. K랩 쓰시면 베스트 빌이라는 거 쓸 거고. 그럼 여기 로그인 누르시면, 로그인 버튼 누르시면
들어. 시험 때 똑같이 이 작업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매출 조회. 매출 조회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전자세금계산서 그림이 나왔죠. 여기에서 별거 없어요. 여기 발행. 여기 발행 눌러도 되고, 여기 발행 눌러도 되고, 여기 발행 눌러도 되고. 이 세 군데 중 마음에 드는 편한 위치 거. 다 같은 발행이에요. 원래 여기 발행 없었다가 이제 확대해서 하면 이 글자가 안 보여가지고 발행 버튼 안 된다고 해서 여기 만들어 준 거예요. 아, 외상비수금을 내가 잘못 썼구나. 그러네. 정확한 지적이셨어요. 1100만 원인데 내가 왜 110만 원이었었지? 그죠? 자, 자, 실수했어요. 이 금액 왜 110만 원이야? 좀 빨리 알려주시지. 아직 전송하셨어요? 발행하셨어요? 그럼 저와 같이 안 그래도 나중에 볼 거였으니까 저처럼 이렇게 덤벙거리면 자, 여기서 발행하시고 승인번호 나오면 날라간 거예요. 승인번호 나왔죠? 그럼 이제 승인이 와서 발행된 거예요. 자, 제가 진짜 하려고 했던 거예요. 마치 상황이 지금 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시험 때 세금계 와서 발행하는 게 시험 문제라 그랬죠. 근데 분기가 틀렸거나 뭐가 틀려가지고 취소하고 싶대. 그러면 지금의 역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아래 이 상태, 이 그림 상태에서 아래 취소라고 있죠. 취소 눌러서 얘라고 하면 이제 일단 얘는 사라졌어요. 없어졌죠. 취소하면 취소하셨죠. 그럼 창 닫고 날짜를 다시 7월 10일로 조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된 애가 있죠. 다시 날짜 조회한 거예요. 그리고 앞에 네오박스 체크하고 발행 취소라고 있죠. 발행 취소 눌러서 예. 이렇게 하면 자, 얘가 취소됐죠. 지금 이제 다시 하면 이제 얘는 완전히 취소가 된 거고 다시 1100만 원으로 하고 얘를 다시 이제 전자 발행 뜻하지 않게 두 번 연습하게 됐네요. 자, 발행 누르면 돼요. 그냥 방금 다시 외상 금액 제가 변경하고 전자 발행 누른 거예요. 그럼 똑같은 순서예요.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로그인 매출 조회 그리고 발행. 그러면 승인 번호 나왔죠.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취소가 돼요. 제가 자, 우리 책 보시면 바로 앞 페이지가 발급하는 게 있죠. 우리 지금 이 책 바로 앞 페이지가 발급하는 거죠. 발급하는 그림이에요. 우리 교재 앞 페이지가. 그리고 그 218페이지 보면 지금 방금 했던 취소하는 내용 순서예요. 본의 아니게 취소를 빨리 했어요. 그죠? 그래서 218페이지가 취소하는 건데 그냥 역순이죠. 근데 발행을 하고 나면 메인 매출 전표에서 내용이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해 놓고 바꾸고 다시 보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첫 번째 거 한번 해봤고 다음 이제 213페이지에
이번 거래명세서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똑같은 건데 현금으로 매출이라고 적혀 있네요. 데일리룩한테. 자, 그럼 우리 먼저 그 메인 매출 전표에서 얘를 다시 한번 조회해 보세요. 7월 10일자가 보이게.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전자 발행이라고 글자가 들어와 있죠. 다시 날짜 조회해 보시면 메인 매출 전표에 방금 우리 7월 10일자가 전자 발행으로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내가 발행하는 건 여기에 체크를 하면 안 돼요. 체크하면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여기서 걔가 안 떠요. 타사 발행한 걸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비워놓은 상태에서 왔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발행해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반영되게 한 게 전자 발행이에요. 이 프로그램에서 발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7월 15일이죠. 세금계산서 발행할 거예요. 11번 매출과세. 11번. 이번엔 여성 자켓 1000개 단가 5만원. 거래처는 데일리룩. 자, 전자 발행은 피워놔야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전액 현금이죠. 그러면 그냥 매출이니까 입금 전표가 나오게 1번 현금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입금 전표가 들어와 있죠. 이대로 엔터 치면 얘도 끝이에요. 전액 현금일 때 이거 쓰면 좀 편하긴 하겠죠. 자, 하셨으면 다시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이거 안 열려 있으신 분은 다시 얘 클릭하고 똑같은 작업 할 거예요. 날짜 15일 그럼 제가 앞에 왜 네오박스를 체크하라고 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같이 쭉 나오기 때문에 발행할 것만 여러 개를 체크해서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개만 보여도 앞에 체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방금 15일자 한 개만 할 거니까 15일 15일 한 거고 길게 하면은 얘네 다른 거랑 같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행할 것만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 입출금 거래는 여기 자동으로 들어와요. 얘는 그럼 위에 전자발행 버튼 누르시고 그리고 아래 발행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됐죠. 다음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가서 로그인하고 매출 조회 그리고 이 데일리룩 미전송 있는 라인에 커서 올려놓고 발행. 그러면 승인 번호가 나오죠. 승인 번호 나오면 정상적으로 발행한 거예요. 얘를 자 지금은 발행된 상태에 있는데 날짜를 다시 조회해 보면 왜냐면 열려 있는 상태에서 글자가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조회해야 전송 성공이라고 보이죠. 날짜를 다시 조회하면 다시 불러오기 때문에.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도 여기 전자 발행이 안 적혀 있는데 날짜를 다시 조회해 보시면 전자 발행이다라고 나올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우리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는 건데 자, 시험 문제에서
지금처럼 발행까지 시키는 문제가 있고 이제 타사 발행한 걸로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타사 발행하는 거 체크한 걸로 거래 유형별로 이렇게 더 입력을 해 볼게요. 자, 그래서 219페이지로 가서 그 사이는 다 그림이고 지금까지 했던 거 219페이지로 가시고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한번 구경해 볼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있던 신고서 있죠? 자, 부가가치 신고서 여러분은 엄청 많이 볼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이 부가가치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가 전산세무위급에 7점이나 작을 때 6점짜리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들락날락하면서 친숙해지면 돼요. 외우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부가가치 신고서에서 이제 날짜를 저장하지 마세요. 그냥 필요 없으니까. 자, 7월부터 9월까지. 7월부터 9월 하면 우리 처음에 발행했던 게 1000만 원에 100만 원이었고 두 번째 한 게 5천에 500만 원짜리였죠. 우리 두 개 발행했잖아. 그러니까 합쳐져서 나오죠. 6천에 600이라고 1번 칸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들어왔나요? 그럼 얘 자세히 보고 싶으면 얘는 교육용 버전인데 역추적 기능을 열어줬어요. 더블 클릭하면 아래쪽에 보여요. 오늘 더블 클릭해 보시면 우리 전표 입력했던 거 어떤 내용이었다. 우리 입력했던 거 눈에 보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11번을 선택했기 때문에 1번 칸에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세가 10%란 말이거든. 10%인데 세금계산서 발행했잖아 우리. 그러니까 1번 칸에 금액이 들어가서 이렇게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 자, 그럼 이제 우리 219페이지 문제를 보면 자, 여기에 특이한 게 다음 자료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단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방금 우리가 했던 것 있죠. 그거는 생략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는 전자세금란에 1번 전자입력을 입력하시오. 이게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발행한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발행하거나 한 경우에 이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형태로 입력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수행 1번은 남성정장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어요. 자, 날짜는 이 날짜 보는 거 아니에요. 이 날짜 보는 거 아니에요. 거래 날짜는 무조건 이 작성일자를 보는 거예요. 작성일자. 작성일자가 거래 날짜지 아래 거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우리 교육용 버전은 이거 쓸 수도 없어요. 얘는 필요 없는 거예요. 자,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는 작성일자라 표현하고 이 아래쪽 거를 뭐라고 하냐면 아래쪽 걸 공급일자라 그래요. 아래 거를 아래 거 날짜를 공급일자인데 공급일자는 우리한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럼 8월 10일 날 코디나라한테 3천만 원에 300만 원 현금으로 했죠. 그럼 날짜를 이제 매입 매출 전표에 8월 달로 갈게요. 자, 8월 10일 날 자, 빨간색 세금계산서죠. 우리가 매출이라는 걸 인지하는 거는 먼저 세금계산서가 빨간색 가지고 보도되고 공급자에 우리 회사가 있죠. 그럼 우리 회사가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11번 매출과세. 여기서 11번 매출과세고 분명은 남성 정장 100개 30만원. 거래처는 코디나라고.
자, 전자 입력하라는 게 이거예요. 예. 1번 눌러서 전자 입력을 하라고. 1번 숫자 1번 누르시면 전자 입력이라고 글자가 나올 거예요. 그죠? 땅 외부에서 하면 전자 입력이라고 나오도록 써주는 거고, 우리가 직접 발행하면 전자 발행이 되도록 발행해서 자동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되게 차이점 아시겠죠? 자, 그리고 분계는 얘도 현금이니까 그냥 1번 현금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엔터 엔터. 자, 그럼 이제 얘는 끝난 거예요. 여기서 작업할 필요 없는 거예요. 얘는 지금 하려고 해도 했을 때 얘가 안 나오죠. 전자 입력이라고 눌렀기 때문에 안 뜨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는 끝났고, 수행이 이번에 여성 정장과 원피스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했대요. 그럼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했으니까 일단 외상 매출금 일반적인 상거래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분명은 복수 거래래요. 그 이유가 지금 이거예요. 두 개가 있죠. 그럼 한 개가 아니죠. 그럼 두 개로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인데, 자, 일단 날짜는 8월 15일이죠. 그리고 멋쟁이한테 파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가 세입계약서 발행한 거니까, 자, 날짜 8월 15일 날 11번 매출 과세라고 쓰고, 일단 컴퓨터는 위에 거 복사해 주려고 엔터 치면 그대로 가려고 하는 건데, 그냥 아니면 우리 쓰면 얘가 없어지죠. 근데 안 쓸 거예요. 지금 여기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처럼 여러 개 항목을 팔았거나 아니면 같은 물건인데 단가를 달리 주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이 복수 거래 키를 쓸 거예요. 위에 보시면 여기에 복수 거래라고 있죠. 이 클릭하면 팝업 창이 떠요. 이 클릭하면,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항목을 보고 여성 정장 20개 50만 원, 원피스 20개 개당 20만 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하셨죠? 그리고 확인. 그러면 여성 정장 외라고 해서 합쳐서 1,400만 원에 140만 원 나왔죠. 지금은 전자 입력할 건데 전자 발행할 때 이렇게 해야 지금 세무계약서랑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래쪽에 여러 개 항목으로. 자, 그럼 거래처는 멋쟁이. 전자 입력해라 했으니까 입력이고, 전액 외상했죠. 전액 외상했을 때는 그냥 2번 외상으로 하면 외상 매출금으로, 자, 이 외상 매출금에는 부가가치세까지 전부 다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 기능들을 쓰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얘네들을 신경을 잘 안 써요. 어떤 금액이 어떻게 분괴되는지를. 외상 우리 부가가치세까지 전부 다 외상 매출금으로 한 번에 다 분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왜냐면 나중에 1,540만 원 다 받아야 되거든. 1,400만 원만 받으면 안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두 번째 거 끝났고,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자, 수행 3번에 블라우스를 매출하고 대금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자, 이번에 8월 20일 날 신사숙녀한테 블라우스를 팔았는데, 자, 시험 때도
지금 우리 세금 계산서의 아래쪽에 보면 보통 예금, 뭐 이런 당좌 예금 이런 표현 적혀 있나요? 세금 계산서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현금에다 금액이 660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현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보통 예금으로 내가 돈 다 받았다는 영수했다는 걸로 현금에다가 써서 문제가 나올 때도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아예 비워뒀는데 여기에 현금에 660 적혀 있어도 세금계산서는 정확하게 발행한 거예요. 왜냐면 보통 예금에 돈 받았거든. 그래서 문제도 한번 확인해야 돼요, 항상. 자, 그럼 얘를 입력할 때 주의할 점이 AT 시험은 금융거래처를 꼭 써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보통 예금에 신한은행이라고 거래처 써야 될 거잖아. 신사숙녀라고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보통 예금이.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해야 돼요. 왜 주의해야 되는지는 지금 보면 알아요. 자, 8월 20일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니까 11번 매출과세고, 자, 블라우스 100개 6만원짜리. 거래처는 신사숙녀, 전자입력. 자, 이제 전액 일반적인 상거래 외상이나 전액 현금거래 아니면 혼합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3번 혼합. 그러니까 일단 매출이라는 건 컴퓨터가 아니까 부가세 예수금까지는 해주죠. 그리고 대변에 상품 매출 여기 커서 들어온 건 꼭 기억하세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니까 적어둔 거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라고 커서가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쓰던 물건 팔아도 세금계산서 발행하거든. 사용하던 물건이었으면 비품이나 차량 운반거나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 많아서 그걸로 설정값이 잡혀 있는 거니까 아니면 수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품이 맞죠? 맞으니까 엔터 치고 내려가면 돼요. 맞으면. 그럼 이제 차변 쓸 거예요. 참 보통 예금 신한은행 돈 받은 거 대변 정리 끝났잖아요. 그래서 대체전폐도 다들 쉽다고 말하는 게 팔았다고 과세 유형 잡으면 대변 정리가 빨리 끝나죠. 그럼 팔았으니까 차변에 돈 어떻게 받는다라고 쓰기만 하면 돼요. 외상했다, 돈 받았다. 그럼 3번 차변, 3번 차변, 5번 4번 대변 똑같아요. 그러면 3번 차변에 보통 예금이다라고 치시면 이제 금액을 쓰죠. 그럼 660만 원이다라고 치고 엔터 치면 제가 이 프로그램 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건데 엔터 치면 그냥 끝난 것처럼 가요. 그래서 기분 좋게 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래처가 신사숙녀가 아니고 신한은행으로 얘를 바꿔줘야 돼요. 바꾸면 바꾼 애는 색깔이 달라요. 파란색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정확하게 여러분이 변경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많이 놓쳐요. 나중 되면 다 잘했는데 그죠? 이거 안 하면 좀 아깝죠? 자, 다음 4번 패션 잡지를 매출하고 50%는 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매출하였다. 본 문제에 한하여 겸용사업자라고 가정한다. 자, 일단 괄호에 겸용사업자라고 적었는데 겸용사업자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다 참고해요. 겸용사업자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함께 하는 곳이에요. 과세품도 팔고 면세품도 판다 그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 표현대로 하면 둘 다 팔 수 있지, 그죠? 우리 주위에는 겸용사업자들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편의점, 흰우유는 면세예요. 근데 초코우유, 와, 우유에 어떻게 그런 초콜릿을 넣을 수가 있겠어? 걔는 그 부가가치라서 과세예요. 근데 슈퍼마켓, 편의점 같은 곳에서 흰우유만 팔고 초코우유 안 파는 데 있나요? 초코우유만 팔고 흰우유 안 파는지? 다 팔죠? 다 겸용사업자예요. 우스갯소리로 사업하는 사람이 과세품, 면세품이 뭐가 중요해? 돈만 되면 다 팔아야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형태에 따라 그런 거예요. 나중에 그 여러분들 약국 같은 경우도 처방전 받아가는 건 면세, 여러분들 가스명사 하나 주세요, 개본인 주세요,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건 과세예요. 다 겸용사업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럼 지금 이런 표현 쓴 이유는 뭐냐면, 자, 얘 증빙 서류가 뭐죠? 이 처음 보면 눈에 잘 안 띄어요. 얘하고 차이를 잘 비교하시면 확실히 보이죠. 얘는 계산서예요. 계산서.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는 칸이 세 칸이 없어요. 세 칸이. 세 개라고 적혀 있는 칸이 존재가 안 하는 게 세금 계산서예요. 세액이라는 칸이 있는데 금액이 안 적혀 있는 건 영세율 세금 계산서고, 얘는 아예 세액이란 칸 자체가 없죠. 그럼 계산서인데, 계산서는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계산서는 면세 사업자의 적격 증빙이다. 그래서 면세 거래로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도 일단 날짜는 똑같이 8월 25일 쓰면 면세 보이죠, 그자? 면세 보이잖아. 제도는 똑같아요. 빨간색 매출자, 파란색 매입자 다 똑같고 작성일자 가지고 쓰고 다 똑같은데 과세품이다 면세품이다의 증빙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13번 매출 면세 13번을 선택한 거예요. 계산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른 거 보고 면세라고 이야기했나요? 아니죠. 딱 이것만 보고 제가 면세라고 말한 거예요. 항상 과세 이용은 증빙으로 선택되는 거예요. 증빙으로. 그럼 8월 25일 날 패션 잡지 상품을 팔았고 50%는 현금, 총 40만 원 중에 20만 원은 현금 받고 나머지 20만 원은 외상으로 팔았대요. 그럼 상품 판 거니까 일반적인 상거래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20만 원은. 자, 그럼 이제 확인했으니까, 자, 13번 매출 면세에 우리는 패션 잡지, 책은 면세예요. 부가세 있으면 책 안 사볼까봐. 그죠? 전 안 사볼 거예요. 자, 면세니까 당연히 부가세가 없게 나왔죠. 그렇죠. 공급받는 자는 데일리로. 얘도 앞에 전자자 붙어 있죠. 전자자 붙어 있으면 전자 입력. 분계는 이건 혼합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로 준 게 아니잖아. 그럼 3번 혼합. 뭔가 허전하죠. 아래쪽이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없어서 그래요. 부가세 예수금 그 짧은 사이에 얘 없으니까 허전함이 느껴지죠. 자, 그럼 이제 상품 매출 맞으니까 엔터 치고 차변에 이제 돈 받는 거 쓰면 돼요. 그럼 우리 현금으로 20만 원, 외상 매출금 20만 원만 차변에 쓰면 되겠죠. 그럼 현금 20만 원이다. 외상 매출금 20만 원이다. 이렇게 쓰면 얘는 끝나는 거예요. 하셨죠? 자, 다음 이제 수행 5번. 오상식에게 남성 바지를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하였다.
그럼 카드 거래면 우리는 과세 거래냐 면세 거래냐, 여기에 제가 17번 18번 할 때 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하면 과세 거래냐 면세 거래냐에 따라서 과세 유형을 체크를 하는데, 거래 금액에 부가세 별도 기재되면 과세 거래라고 말한 건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면세 거래는 이 글자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여기 숫자만 없거나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있는 거는 과세 거래라고 보셔도 돼요. 나중에 진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이 바지가 과세품이냐 따지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여기면 과세 거래인 거예요. 그럼 신용카드에서도 여러분들이 체크할 게, 자 8월 30일 날 거래가 한 거고, 거래는 오상식하고 했는데 오상식하고 거래 주고 받은 거예요. 근데 돈은 어디서 들어올까? 국민카드에서 돈 들어오겠죠. 위에 상당부 부가가치세 거래는 오상식한테 받았다라고 써줄 거고, 아래 분기에서는 카드사에 돈 받아야 된다고 써야 될 거잖아. 그리고 상품을 팔았으니까 외상매출금이다라고 써야 되겠죠. 분기 이야기하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자 날짜 오늘 8월 30일 날, 이번엔 카드 과세 거래라서 17번 카과, 17번 카과. 우리가 판 건 남성, 아이고 죄송해요, 신용카드사부터 쓰고 F2번 누르면 국민카드사라고 뜨죠. 그리고 확인. 남성 바지. 자, 여기에 쓸 때 16만 5천 원이라고 쓰는 거예요. 16만 5천 원. 16만 5천 원 엔터 치면 15만 원에 15,000원으로 분리되어서 나오죠. 그죠? 근데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그 실수하는 경우가 이거예요. 여기에 나도 모르게 15만 원이나 썼어. 왜냐면 위엔 다 그런 식으로 썼잖아. 쓰면 딱 치는 순간 틀린 거 알아요. 숫자가 이렇게 나올 리는 없거든. 그러면 15만 원에 15,000원으로 수정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편리하게 쓰라고 분리시키는 기능을 넣어둔 거지 꼭 그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리고 거래는 오상식 하고 있었죠. 증빙 주고받은 게 오상식이에요. 자, 그리고 분기에서 자 4번 카드라고 있죠. 이면 카드 거래니까 4번 카드라고 누르시면, 자 이때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지금은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매출금이 오면 되는데, 일반적인 상거래 아닌데 카드 받았을 때의 외상매출금이면 틀려요. 그런데 이 외상매출금에 카드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얘는 참 편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좋긴 한데, 만약에 기본 설정 값이 세무사의 시험은 미수금이 기본 값이에요.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 때 이렇게 해버리면 틀리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똑같이 쓴다더라도 그냥 화면만 보셔도 돼요. 자, 똑같이 가는데 혼합이라고 해서 상품 매출, 외상 매출금, 아이고 내가 금액을 크게 썼구나. 자, 차변에 외상 매출금 16만 5천 원, 국민카드사다. 이렇게 해도 정답이고 이렇게 해도 정답이고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 상품 매출이 아니었으면 비품 팔았으면 미수금이라 썼어야 될 거잖아. 그때는 카드로 결제 받았어도 카드라는 분기 용어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래 여러분들 분계 편하게 해주려는, 얘는 여러분들 분계를 편하게 해주려는 기능인 거지 꼭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분계하고, 지금 여러분 이렇게 카드라고 하셨죠? 이 분계하고 이 분계하고 똑같잖아. 위아래 순서만 틀린 거지. 차변되면 똑같은 분계죠. 분계만 정확하면 정답인 거예요. 분계만 정확하면. 그래서 두 중 하나만
하시면 돼요. 저도 지워야 중복 전표 안 뜨겠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우리 매출에 대해서 기본 예제 받고, 자, 이제 우리 좀 쉬었다가 이제 매입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